안녕하세요. 저는 플라리스 오피스의 이번 웨비나를 맡은 홍성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11월 웨비나는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고민 중인 기업들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아틀란시안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전략을 준비해 봤습니다. 안내드릴 아젠다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의 차이점, 그리고 클라우드만의 차별화된 새로운 기능, 또 우리 회사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할지 한번 적합성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후에는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할 때 사전 체크리스트 사항들과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안내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제품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란시안에서는 이제 많은 클라우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제품들은 크게 세 가지 컨셉으로 나누어서 현재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컨셉 중 첫 번째는 에자일 데브옵스 컨셉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 방법론에 의한 개발을 중시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컨셉이고요. 지라나 이제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에서 들어온 이슈들을 빅버킷을 통해서 빌드와 배포를 하게 되는 컨셉으로 이 중에서 우리 회사에 맞는 제품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컨셉으로는 IT 서비스 매니지먼트 컨셉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라나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에서 이슈나 티켓이 생성이 되었을 때 해당 티켓을 옵스진이나 하프를 통해서 어, 관리자나 담당자에게 알람이 가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받은 알람을 토대로 담당자들이 좀 더 빠르게 IT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워크 매니지먼트 컨셉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 업무를 진행을 할 때 사용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라 소프트웨어는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에서 들어온 이슈를 처리를 하고 컴플런스로 문서를 관리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란시안 클라우드 제품의 컨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클라우드 제품군은 크게 6가지의 차별화된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화와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기존의 서버에서 활용하던 복잡한 스크립트 대신에 UI성에서 클릭만으로 업무 처리를 대부분 자동화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고요. 그렇기에 자동화 유지 보수 역시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또한 M365, 팀즈, 슬랙 등 다양한 외부 업무 툴과 통합도 가능합니다. 일부 툴과 통합은 무료로 가능합니다. 인사이트 기능도 클라우드에서 무료로 통합이 되면서 CMDB 툴과 통합하는 것도 가능해졌고요. 서버 버전보다 산뜻한 UI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전용 모바일 앱이 있어 가볍게 모바일로도 지라와 컴플런스를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제품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렇다면은 현재 서버를 이용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로의 전환을 고려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하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는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총 소유 비용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클라우드의 경우 구독 요금과 제품 관리 시간만 포함이 되는데요. 데이터 센터로 전환을 하게 될 경우 구독 요금과 서버 유지 비용, 그리고 가동이 중지되는 시간, 업그레이드를 할 때 발생하는 리소스 등이 총 소유 비용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확장성 부분에 있어서 클라우드는 대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면은 탄력적으로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데이터 한도 역시 우리가 지정한 플랜을 변경을 하면은 데이터가 자동으로 증가가 하게 됩니다. 백업 역시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사용자가 크게 어,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경우는 대부분 관리자가 직접 메뉴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관리자 메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클러스터링을 더 늘릴 수도 있고요. 데이터 한도는 서버 사양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클라우드의 경우 백업에 좀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은 온프로미스로 백업도 가능은 합니다. 온프로미스로 백업을 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를 구성을 하여서 크론 스케줄링을 걸면은 필요한 데이터를 매일같이 온프로미스로 백업을 하게 되어서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30일 보존 이상으로 더 백업도 가능합니다.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 모두 사용자 관리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클라우드는 이제 액세스를 통한 연동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데이터 센터는 클라우드를 통한 연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비슷하게 사용자 관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유지 보수 측면에서 클라우드 역시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아틀라시안에서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나 사용자가 직접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영역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업데이트 부분에서 거의 매일 혹은 매주 보안 업데이트나 소프트웨어 변경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관리자는 이러한 업데이트를 즉각적인 반영이 아니라 변경 사항을 먼저 테스트할 수 있는 샌드박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 내가 업데이트 날짜를 지정을 하여 해당 날짜에 업데이트가 반영되도록 하는 릴리스 트랙 옵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경우 역시 관리자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영역들을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고요. 2년 동안 유지 보수가 제공되는 LTS 버전이 추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클라우드는 이메일로 로그인하는 것이 변경되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나 서버에서는 유저네임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보안 측면일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관리자에게 제어 기능을 제공을 하여 관리자가 SLS 적용, 데이터 암호화 전송, 데이터 다운로드 로그 관리 등 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의 전송 중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데이터는 PFS, TLS 1.2 등을 사용한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관 중인 데이터는 AES-256으로 암호화되어 있어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국제 표준 규격인 GDPR을 비롯하여 여러 보안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 표준 규격 외에도 기업 내 사내 보안 지침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모든 사내 보안 지침을 클라우드에서 만족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클라우드 보안 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사내 보안 규정 준수나 자체 인스턴스를 유지해야 하는 케이스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권장드리고 있고요. 인프라 설비 절감이나 빠른 보안 패치 대응, 지속적인 기능 업데이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렇다면은 클라우드에 적용된 새로운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만의 새로운 기능 소개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라 클라우드에 추가된 기능인데요. 지라 상단바에 내 작업이 추가가 되어서 지라 클라우드에 접근을 할 때는 이 내 작업으로 들어와서 업무가 시작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대시보드를 통한 메뉴 접근이 우선이었는데요. 이 내 작업의 경우 나에게 할당된 이슈나 혹은 최근에 접근한 프로젝트, 보드, 즐겨찾기한 메뉴 등이 한 번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내가 하고 있는 작업에 접근을 하여서 업무를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팀 멘션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전에 팀을 미리 구성을 해뒀다면은 이런 식으로 기존 골뱅이 멘션처럼 멘션을 추가를 해서 팀을 멘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팀을 멘션을 하게 되면은 해당 팀에 소속된 인원들 전체에게 알람이 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이드 레이아웃이 커스텀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관리자만 커스텀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클라우드 지라에서는 일반 사용자들도 커스텀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필드가 있을 경우에는 고정핀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상단에 내가 필요한 메뉴만 고정을 해서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능의 추가로 기존에 많은 수많은 필드들이 있을 때 나에게 불필요한 필드들이 모두 보이게 되었는데요. 이 커스텀 기능을 이용을 해서 내가 필요한 필드만 혹은 우리 팀에 필요한 필드만 우선적으로 취합을 해서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슈별 보안 적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지라 서버나 지라 데이터 센터에서는 퍼미션 스킴을 통해서 이슈에 제한을 걸 수가 있었고요. 혹은 이슈 시큐리티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이슈 계계별로 보안을 지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퍼미션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사전에 지정을 해야 됐고요. 이슈 시큐리티의 경우에는 적용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이슈별 보안 적용이 생성됨으로써 일반 사용자들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자물쇠 아이콘을 클릭만으로도 이 이슈에 대해서 누구에게만 보여줄 건지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슈가 이제 보안이 적용이 되게 되면은 컴플런스 페이지에 존재하는 자물쇠처럼 동일하게 빨간색 자물쇠로 잠김 표시가 되어서 직관적으로 보안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엑셀과 실시간 싱크가 가능해졌습니다. 측에 보이는 메뉴는 지금 현재 지라 이슈에서 필터를 걸은 모습입니다. 지라 이슈에 필터를 걸어서 현재 4가지 이슈가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해당 이슈를 엑셀로 다운을 받아 보겠습니다. 엑셀로 다운을 받았을 경우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엑셀 내의 데이터가 지라의 필터 데이터가 엑셀로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지라로 넘어와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엑셀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내에서 지라 클라우드로 이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JQL 기능이 확장된 리프레시 데이터 메뉴가 추가가 됐고요. 이 리프레시 데이터 메뉴를 눌렀을 경우 네,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지라에 있던 내용과 동일한 상태로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엑셀에서 지라 이슈와 실시간으로 싱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엑셀 내에서 표나 차트를 구성을 해 두어서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데이터를 넣어서 누적된 형태의 차트를 활용을 한다던가, 혹은 테스트 케이스의 경우 상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진척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기존 서버나 클라우드에서 할 수 없었던 기능을 추가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콘텐츠 레이아웃이 개선되었습니다. 아래 보이는 화면은 이제 컴플런스 서버와 컴플런스 클라우드의 화면입니다. 기존에는 단순하게 있었던 메뉴바 및 콘텐츠 내용 영역이 클라우드에서는 조금 더 산뜻하고 가시성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기존에는 중괄호 명령어를 통해서 매크로를 불러올 수가 있었는데요. 클라우드에서는 중괄호가 아니라 슬래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슬래시 메뉴는 표나 매크로 등을 모두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영문 매크로의 경우에는 오타 교정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오타가 나더라도 내가 불러오고자 했던 매크로를 불러올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페이지 이동 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관리자가 설정 메뉴에 진입을 하여서 페이지를 이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변경을 하였는데요. 기존 서버나 데이터 센터에서는 페이지 이동을 하기 위해서 너무 깊은 뎁스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클라우드에서는 보이는 화면에서 즉각적으로 페이지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모든 사용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페이지를 다시 정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클라우드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봤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클라우드의 신규 기능과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과연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을지, 얼마나 적합할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로 이제 이관을 하실 때 있어 아마 가장 크게 고려를 하시는 것은 인프라 비용의 절감일 것입니다. 이 표는 미리 저희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고요. 아마존 AWS의 먼슬리 캘린더를 사용을 하여서 구간을 산출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2020년 연말정산 근로자 평균 소득액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한 자료입니다. 먼저 서버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 절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라 서버와 DB 그리고 컴플런스 서버와 DB 이렇게 두 개 인스턴스가 사용할 경우 약 2,020만 원씩 발생을 하게 되고요. 관리자 고용 비용이 3,744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지라 서버와 컴플런스 서버의 경우 연간 라이센스 비용이 780만 원과 600만 원이 발생을 해서 총 비용이 연간 7,164만 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컴플런스로 이관을 하게 될 경우 인프라 비용은 발생을 하지 않고 라이센스 비용이 지라, 컴플런스, 액세스를 합쳐서 총 2,015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즉 서버에서 클라우드로 이관을 하게 될 경우 라이센스 비용이 소폭 증가하게 되지만 인프라 비용을 아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서버는 현재 라이센스가 판매 종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안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게 될 경우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게 될 경우 인스턴스가 각 1,325만 원씩 발생을 하게 되고요. 라이센스 비용은 지라가 5천만 원, 컴플런스가 3,200만 원, 합쳐서 8,200만 원의 라이센스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클라우드로 이관을 하게 될 경우 지라와 컴플런스, 액세스 제품을 합쳐서 7,930만 원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인프라 비용 자체 절감 외에도 라이센스 비용 자체도 클라우드로 넘어오게 될 경우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인프라 비용 외에도 연간 라이센스 비용도 소폭 절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확인은 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지라와 우리 컴플런스에 설치되어 있는 애드온들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서버에서 이용 중인 애드온이 클라우드로 넘어갔을 때 기존과 동일한 비용이 발생을 하는지, 혹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클라우드로 넘어오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지 비용적인 측면의 확인이 우선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애드온들이 동일하게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애드온이 있어야 데이터를 온전하게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동일한 애드온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애드온이 없다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애드온, 유사한 애드온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일하지 않다면 대체 애드온이라도 있어야 수동으로라도 유사하게 데이터를 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드온의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이관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아마 순정으로 쓰기보다는 애드온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애드온의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이관이 가능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수동으로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인 데이터의 이관 유무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툴이라고 하는 애드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라 서버나 데이터 센터에서 지라 클라우드로 이관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애드온인데요. 이 애드온을 정상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라 7.13.1 이상의 버전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쓰고 있는 지라의 버전이 이것보다 이하일 경우에는 반드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에서는 로그인하는 방식이 이메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서버나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메일의 중복값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메일이 여러 개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되면서 유효하지 않은 계정이 있는지 정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로 이관 전에 클라우드에 중복되는 고유 키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중복되는 키가 있을 경우 이관 중에 이제 걸러지기는 하겠지만 걸러지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끊기기 때문에 사전에 정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 크기와 복잡성입니다. 데이터가 적고 애드온과의 의존성이 없다면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회사가 오랫동안 지라 서버나 클라우드를 사용했다면 이 경우에는 데이터 크기가 1테라, 2테라 이런 식으로 커질 수가 있고요. 애드온 간의 연계성 혹은 여러 가지 스크립트 등이 작성이 되어 있어 복잡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하시기보다는 저희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솔루션 파트너 업체에 문의를 하여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신뢰성 있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회사가 클라우드로 넘어갈 수 있는지 적합성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면은 실제로 어떤 작업들이 있을지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진행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면은 크게 네 가지 단계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클라우드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마이그레이션을 할 타겟, 프로젝트나 공간, 애드온들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되고요. 해당 프로젝트나 스페이스 애드온들을 어느 기간에 어떻게 넘길 것인지 일정을 수립하게 됩니다. 일정이 잡혔다면 이제 테스트를 포함한
작업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마이그레이션이 되지 않는 항목도 반드시 존재를 할 거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하지 않는 항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계획이 끝났다면은 이제 실제로 넘기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틀라시안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툴을 통해서 원본 서버에 대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넘길 수 있도록 정제 작업이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서버에서 이메일 중복 계정을 제거하는 정제 작업이나 어, 넘어가지 않는 메인 데이터들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들을 수동 이관할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역시 애드온 역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 수동으로 넘길 데이터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든 검토가 끝났다면은 클라우드 인스턴스로 마이그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을 실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마이그레이션은 진행 중에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계속 검출이 될 겁니다.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정제를 해 나가면서 이 준비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준비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데이터가 모두 정제가 됐고 실제 마이그레이션 준비가 끝났다면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클라우드 URL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이그레이션 진행을 할 때는 계정부터 마이그레이션이 되게 되고요. 계정 이후 메인 데이터가 넘어가게 됩니다. 메인 데이터까지 모두 넘어간 걸 확인을 하면은 이제 넘어가지 않은 데이터들을 수동으로 클라우드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하루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다면은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기존 서버나 데이터 센터에 존재하는 프로젝트, 이슈, 첨부 파일의 데이터 개수 체크 및 지라와 컴플런스 혹은 다른 툴 간에 연동이 되어 있던 부분의 체크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틀라시안 본사 엔지니어와 함께 DB상에 이슈가 있는지 DB상에서 혹은 다른 문제는 없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모든 테스트가 끝났다면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후에는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일반 직원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사전 체크를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 마이그레이션 사전 체크리스트를 같이 작성을 하고 마이그레이션을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라 서버 화면이고요. 이 지라 서버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라는 이제 7.13.1 이상의 버전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7.13.1 이상의 버전을 설치를 하셨다면은 지라 설정 메뉴에서 시스템 메뉴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중간 정도에 Migrate to Cloud라고 하는 메뉴가 존재합니다. 만약에 해당 메뉴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My Apps에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애드온을 설치를 해 주시면은 해당 메뉴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해당 메뉴에 진입을 하시면은 이렇게 Migration Assistant Home이라고 하는 메뉴로 들어오게 되고요. 해당 메뉴에서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한 순서와 현재 서버, 지라 서버 혹은 컴플런스 서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쓰고 있는 유저 수와 그룹, 그리고 프로젝트 개수, 이슈 개수, 첨부 파일 개수, 애드온 개수가 모두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마이그레이션 사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앱에 대한 정제가 필요합니다. 이 Access Your 앱을 누르게 되면은 현재 우리 서버 혹은 데이터 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애드온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애드온 명칭이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고요. 세 번째 메뉴에서 이 애드온들이 클라우드에 존재하는지 확인이 됩니다.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앱은 이렇게
초록색 V자 모양으로 표시가 되고요. 클라우드에 존재하지 않는 앱은 X 모양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보고 클라우드에 동일한 앱이 존재하는지 혹은 존재하지 않아서 대체 앱을 구해야 하는지를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메뉴는 클라우드로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지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 메뉴에서 이렇게 초록색 V자 모양이 되어 있으면 해당 애드온 데이터는 대부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X의 경우에는 마이그레이션이 불가능하고요. 이 경우 수동으로 마이그레이션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회색으로 V자 모양이 체크된 경우에는 일부 데이터만 이관이 가능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이관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오토메이트 패스를 눌러서 해당 내용을 확인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확인을 하셨다면 이제 여기 스테이터스에서 내가 넘길 앱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현재 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눌러서 클라우드로 넘길 앱의 경우에는 Need in Cloud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클라우드로 넘기지 않을 앱이라고 하면은 Not Need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할 때마다 하단에 Complete가 이제 점점 차게 되고요. 이렇게 모든 앱이 선택이 돼야 100% 컴플릿이 활성화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Done 버튼이 활성화가 되면서 앱에 대한 평가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Done을 눌러서 앱에 대한 모든 평가를 끝내주게 되고요. 앱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면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로 넘길 앱들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메뉴를 눌러서 이제 클라우드로 연동을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주소를 이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 테스트 클라우드가 아직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라 클라우드의 트라이얼 버전을 바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스트 클라우드 URL을 발급받아 해당 클라우드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 애드온 중에 지금 현재 1개 애드온을 넘길 거기 때문에 1개 애드온에 대한 정보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클라우드에 해당 앱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스톨 되어 있다고 뜨고 있고요. 만약에 인스톨 되지 않았다면 이 메뉴에 인스톨 메뉴가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활성화된 메뉴를 클릭을 해서 클라우드 URL에 애드온들을 모두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애드온들의 설치가 끝나면은 컨티뉴 메뉴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컨티뉴 메뉴를 눌러서 앱에 대한 사용 동의가 있게 됩니다. 모든 앱에 대해서 사용 동의를 하신 이후에 Done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앱에 대한 평가 및 클라우드로의 앱 설치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메인 데이터에 대한 정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세 번째 Migrate Your Data를 눌러서 여기서 이제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New Migration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해당 메뉴를 누를 경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5가지 스텝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클라우드와 연동을 하게 되고요. 클라우드 주소와 연동이 되었다면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항목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마이그레이션 항목에서 오류가 있는지 혹은 에러가 있는지를 검출을 하게 되고요. 모든 검출이 완료가 되었다면 한 번 더 리뷰를 하게 되고 이후에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작업이 전부 준비 작업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여러 번 진행을 하면서 모든 데이터들을 정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클라우드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사이트로 연결하기 위한 메뉴가 활성화가 됐고요. 여기서 클라우드 연동을 하기 위한 이름을 적어줍니다.
기존에 있는 이름과 중복되지 않게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사이트 주소를 적어주게 됩니다. 아까 전에 앱 평가를 할 때 작성을 했던 클라우드 URL이 자동으로 잡히게 되기 때문에 저도 해당 URL을 선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됐다면 이제 마이그레이션 할 옵션을 또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이그레이션 할 옵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고요. 프로젝트 메뉴를 눌러주시면은 현재 서버나 데이터 센터에 존재하는 모든 프로젝트가 이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프로젝트 명과 프로젝트 고유 키, 현재 리더, 갖고 있는 이슈 개수, 첨부 파일 용량, 마지막 업데이트 일자 등이 표시가 되게 되고요. 가장 끝에 예상되는 마이그레이션 시간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저는 현재 테스트 사이트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용량이 수백 기가 혹은 테라 단위로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경우 예상되는 시간이 이쪽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고려를 해서 중요한 데이터의 우선순위를 어떤 것부터 옮길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나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가 선택이 되었다면 Add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로 유저와 그룹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유저는 이제 모든 지라 유저를 옮길 것인지 아니면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원만 넘길 것인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유저를 넘기는 게 대부분일 텐데요. 저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유저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룹입니다. 그룹은 유저와 그룹을 분리해서 넘길 것인지 아니면 현재 갖고 있는 그룹을 전부 유지하면서 넘길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서버에 있는 그룹을 유지하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앱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앱의 경우는 저희가 1번과 2번 항목에서 애드온에 대한 정제와 테스트 사이트에 애드온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한 개가 이미 선택이 되었다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개 표시한 거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와 계정 그리고 애드온에 대한 모든 선택이 끝났다면 이제 에러가 있는지 에러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자동으로 에러 사항이 체크가 되게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애드온이 가장 최신 버전인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유저 데이터에서 유니크한 값인지 중복되는 건 없는지 그리고 사용 가능한 이메일인지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복되는 프로젝트는 없는지 그리고 옮길 수 있는 공개적인 상태인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애드온들이 넘길 수 있는 상태인지 여기서 한 번 더 에러 체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에러가 검출이 되게 되면은 붉은색으로 X로 표시가 되게 되고요. 이럴 경우 어떤 항목에서 에러가 있는지를 눌러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노란색은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 있어 지장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무시를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사항이 끝났다면 최종적으로 리뷰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저는 아까 워닝이 있었기 때문에 워닝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라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누르게 될 경우 체크 항목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전송 속도와 이 전송 속도로 예상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 데이터까지 모두 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실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런 버튼을 누를 경우 마이그레이션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태도 이렇게 러닝으로 바뀌게 되고요. 모든 마이그레이션이 끝나면은 컴플리트 상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이그레이션이 진행 중인 과정을 좀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뷰 디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메뉴를 눌러주시면은 방금 봤던 그 리뷰 화면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저와 그룹은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이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이관되고 있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이 로그 메뉴에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옮기는 도중에 에러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에러 로그를 통해서 어떤 사항에 에러가 발생을 했는지 에러 사항을 체크를 해서 데이터 정제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모든 프로젝트의 이관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애드온에 대한 데이터 이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애드온까지 데이터 이관이 모두 완료가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체크가 완료된 걸로 확인이 되게 되고요. 모든 체크가 끝났다면은 클라우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메뉴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만약에 체크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 메뉴가 활성화되지 않고 뷰 디테일에서 에러 로그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기존에 완료된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클라우드 사이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사이트로 넘어와서 프로젝트 메뉴에 모든 프로젝트를 확인할 경우 저희가 방금 넘긴 퍼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넘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곳에 있던 리더 역시 이메일 계정으로 넘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넘기는 작업은 크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데이터 용량이 작을 경우에는 직접 옮기는 것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데이터 양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솔루션 파트너사를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실제 진행을 해 봤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로의 전환은 기업에게 신선한 일이기도 하고 놀라운 변화이기도 합니다. 사용하는 업무 툴을 변경했다면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사항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새로운 접근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메일로 로그인을 해야 하고 접근하는 URL도 달라졌으며 새로운 모바일 앱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UI가 대폭 변경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한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되어 기존에 없던 기능이 생기고 M365나 팀즈, 슬랙 등 여러 다른 시스템과 무료로 통합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모든 조직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관리자분들께서는 우리 회사의 조직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내 교육 자료나 세미나 혹은 미리 써볼 수 있도록 베타 기간을 두는 등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면 좀 더 스무스하게 툴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체적인 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사전에 질의된 QA에 대해서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들어온 질의 중 일부를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다양한 CSP와의 차별점 혹은 강점은 무엇인가요? 각 CSP 제품군마다 강점이 존재를 합니다. 다들 장점으로 내세우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기업에 적합한 CSP 제품군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틀란시안 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강력한 국제 표준
보안을 준수를 하고 있고요. 다른 툴과의 통합을 위해서 API를 다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SLA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른 툴에 비해 효율적인 가격 등의 장점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아시아에는 존이 없었고 속도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개선이 될까요? 우선 아시아에는 올해 초에 싱가포르 리전이 신규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싱가포르 리전이 메인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또한 클라우드 로드맵상 2022년 3분기에 도쿄에 이제 리전이 추가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입니다. 클라우드 사용 인원의 2만 명이 최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넘길 경우 대처가 가능한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2만 유저가 최대 인원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로드맵상 2022년 3분기에서 4분기에 3만 2천 유저로 최대 인원이 증가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만 유저가 최대가 맞습니다. 아틀라시안의 SLA 지원 시 애드온에 대한 장애도 포함이 되나요? 아틀라시안 제품에 대한 SLA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애드온의 경우는 각 애드온사에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틀라시안에서 애드온에 대한 장애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라, 컴플런스, 빗버켓, 뱀부 모두 클라우드 버전을 지원을 하나요? 지라, 컴플런스, 빗버켓 이렇게 세 개 제품은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고요. 뱀부의 경우에는 빗버켓 클라우드 제품 중에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뱀부는 해당 기능으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빌드맵 배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뱀부는 아직 마이그레이션은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어플리케이션들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경우 기존 온프로미스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은 다소 다를 것 같습니다. 또한 각 애드온들의 여러 유형의 기술 차이로 데이터 교류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 솔루션이 있을까요? 먼저 온프로미스 환경의 데이터 복잡성이 클 경우에는 클라우드 이관을 하기 전에 데이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애드온사에서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넘기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제 커스텀된 스크립트나 좀 복잡성이 크고 의존성이 큰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또 이런 식으로 좀 복잡성이 크다라고 하면은 저희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파트너사에 문의를 하여서 전문적인 진단을 받는 것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온프로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클라우드 보안은 고객이 고려를 해야 되는지 혹은 아틀라시안에서 클라우드 보안까지 포함이 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안 항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틀라시안에서는 이제 전송 중이거나 혹은 저장 중인 고객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제품은 고객 데이터나 첨부 파일 등이 AES-256으로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GDPR을 비롯한 국제 표준 규격도 준수를 하고 있고요. 다만 국제 표준 규정 외에 아마 사내 보안 규정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내 보안 규정이 아틀라시안에서 지원하는지 혹은 아직 지원하고 있지 않은지 좀 별도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 커스텀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문의도 좀 동의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프로젝트 설정에 대한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나요? 네, 줄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는 오토메이션 포 지라라고 하는 애드온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애드온은 이제 이 프로젝트 운영에 있어 갖고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설정을 미리 한 번 혹은 한 두세 번 정도만 클릭 몇 번으로 자동화를 해놓을 수가 있고, 자동화된 항목도 이게 스크립트로 구성된 게 아니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유지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 비용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클라우드 도입 시 데이터 센터 대비 어느 정도 비용 절감이 가능한가요? 이건 이제 유저 수에 따라서 라이센스 비용이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가 AWS에 올라가 있는지 혹은 물리 서버를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솔루션 파트너사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비용 차이를 먼저 계산을 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마지막 질의입니다. 기존 서버로 이용을 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시 가격 할인 인센티브가 존재하나요?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 할인율이 적용되나요? 요거는 별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서버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될 경우 이제 2022년 7월 1일까지 이 안에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결정을 해서 이관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 제품 대비 40%의 할인율이 적용이 되게 되고요. 2023년 7월 1일까지, 7월 1일 이전까지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될 경우에는 20%의 할인율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는 별도의 할인 프로그램은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버에서 클라우드로 넘어올 때 1000유저 이상에 한해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11월 웨비나는 준비한 장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달에는 잠깐 말씀드렸던 그 지라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프로세스와 작업을 자동화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2월 웨비나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